여기 5,000원이에요. 이거 가져가고 제발 나가줘요. 여기 국밥집이지 무료급식소 아니에요. 동전 10개가 카운터 위에 쏟아졌습니다. 우수수 쇳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홀 안을 짧게 울렸죠. 동전 몇 개가 카운터 끝을 넘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국밥을 먹던 손님들이 하나둘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뜨거운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만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동전을 줍지 않았어요. 발이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금 있어요. 밥값은 낼 수 있다고요. 그 냄새 풍기면서 버티고 있으면 저도 참 난처하다고요. 술래의 눈썹이 안으로 가늘게 모였습니다. 이 골목에서 25년을 버텨온 사람의 자신감이 턱 끝에 배어 있었어요. 흰 앞치마에는 국물 자국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습니다. 손에서는 진하게 순대 냄새가 났죠. 여자의 시선이 바닥의 동전으로 잠깐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술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죠.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수치심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노숙자 행색을 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술래가 팔짱을 다시 고쳐 끼었습니다. 못 듣겠어요? 나가달라고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5,000원으로 사람을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덜리지도 않았고 울먹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에 술래의 턱이 잠깐 굳었죠. 주방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두 사람 위로 내리쬐고 있었어요. 손님 하나가 소리 없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자의 오른쪽 손목을 왼손이 조용히 감싸쥐었어요. 손끝이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발짝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인 걸까요? 노숙자 행색을 하고 왜 하필 이 집에 들어온 걸까요? 왜 동전을 줍지 않고 왜 나가지 않는 걸까요? 왜 저 눈빛은 저토록 고요한 걸까요? 이 가게 주인 김순례는 알고 있을까요? 26년 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요. 갓 낳은 아이를 생후 사흘 만에 돈을 받고 넘긴 일을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요.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다는 것을요. 5,000원이었습니다. 26년 전에도 돈이었고 지금도 돈이었죠. 아이를 넘길 때도 돈이었고 내쫓을 때도 돈이었으니까요. 그 사실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술래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손님 한 명이 조용히 계산을 치르고 나갔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국물 끓는 소리가 일정하게 흘렀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여자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고르고 너무 조용한 숨이었죠. 무언가를 꾹 눌러두고 있는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2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이 가게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자는 한 번도 여기에 오지 않았죠. 오늘이 처음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온 날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받은 것은 500원짜리 동전 10개였습니다. 다름 아닌 생모에게서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동전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시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봄볕이 유리창 너머로 넓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울 도심이 32층 아래로 잔잔하게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서윤아의 시선은 창밖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 파일 한 권에 시선이 내려가 있었어요. 두껍고 표지가 단단한 파일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김순례. 유나는 파일을 덮지 않았습니다. 덮을 수가 없었어요. 서유나는 서재영 그룹의 법무이사였습니다. 26살에 임원직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계약서 한 줄도 흘리지 않는 눈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죠. 어떤 회의실에서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파일 앞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파일 안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중년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51살 김순례. 서울 외곽골목 안쪽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26년 전 갓 낳은 아이를 돈 받고 넘긴 여자이기도 했죠. 그 아이가 서유나였습니다. 유나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한 번도 떠올린 적 없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묘하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눈가의 주름이, 입술의 선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유나의 손가락이 사진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끝에 힘이 천천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파일을 덮었습니다. 창밖 봄볕은 여전히 따뜻했죠. 그 온기가 지금은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파일 안에는 사진 외에 서류도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어요. 그리고 영수증 한 장이었죠. 26년 전 김순례라는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넘기고 받은 돈의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유나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를 읽듯이 읽었어요. 파일을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죠. 유나는 의자를 뒤로 당겨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봄볕 안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사무실 바닥을 얼룩지게 밝히고 있었죠. 공기 중에 커피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마시다 만 커피가 책상 한쪽에 식어 있었어요. 유나는 그 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다 말았죠.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아직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자꾸 눈앞에 남아 있었어요. 유나는 오른쪽 손목을 왼손으로 조용히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2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유나는 단 한 번도 생모를 찾지 않았어요. 찾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에 있든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파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의뢰해서 만들어 온 파일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나간 파일이었죠. 유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재영 회장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었으니까요. 말 한마디 없이 이 파일 하나로 딸에게 모든 것을 건넨 거였습니다. 선택하라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할지를요. 유나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의 이름을 다시 봤죠. 김순례.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이 선 얼굴이었죠.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봄볕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유나의 표정이 조용하게 굳었어요. 500원짜리 동전 10개.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서재영 회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습니다. 노크 없이 들어오는 사람은 이 회사의 그 한 분뿐이었죠. 유나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았어요. 발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회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먼저 말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파일 봤어요,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냥 딸을 바라봤어요. 왜 지금이에요? 26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왜 지금 이걸 가져오셨어요? 회장은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져 있었어요. 내가 물어봤잖아. 작년에 잠깐. 유나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작년에 한번 물어봤던 일이 있었어요. 술자리도 아니었고 감정이 올라온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식사를 하다가 불쑥이었죠. 그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파일을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언제나 그랬습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만날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판단도 없었고 재촉도 없었어요. 그냥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만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파일에 나온 게 전부인지도요. 유나가 창가에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빛이 뒤에서 비쳐 얼굴이 조금 어두웠어요. 직접 봐야 알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볼 거야? 제 신분으로 가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알면 보여줄 모습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모르게 갈 거예요. 회장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말이 없었죠. 아버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지 그것만요. 회장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췄어요. 그냥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심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빌딩 사이사이로 주황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봄 저녁 특유의 미지근한 냄새가 유리창 너머에서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박도연이 따라가겠다고 할 거야. 말려도 소용없을 거야. 유나의 입술 끝이 잠깐 당겼습니다. 그게 웃음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알아요. 어차피 제가 어디 있는지 혼자 찾아낼 사람이에요. 회장이 문 쪽으로 걸음을 뗐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려놓더니 잠깐 멈췄어요. 유나? 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건 내가 결정해.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죠. 유나는 창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 공기 중에 아버지의 체온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코트에서 나는 것 같은 익숙한 냄새였죠. 유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꺼내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51살 김순례. 순대국밥집 사장. 오른쪽 손목을 왼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그 손을 쥔 채로 파일을 덮었죠. 창밖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다 빠지면 그 자리에 남는 건 밤이었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유나가 처음으로 그 가게 문을 여는 날이었으니까요. 이틀 전 저녁이었습니다. 유나의 아파트 거실 바닥에는 옷더미가 펼쳐져 있었어요. 낡은 점퍼 하나, 찢어진 운동화 한 켤레, 기름기가 베인 가발 하나였습니다. 유나는 그 앞에 쭈그려 앉아 점퍼를 들어 올렸어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일부러 며칠 묵혀둔 옷이었죠. 퀴퀴하고 눅눅한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점퍼를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서 박도연이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걸 진짜 입고 가려고요? 당연하죠. 그래야 모르니까요. 도연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할 사람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직접 보니까 달랐습니다. 회장님이 알면 심장 내려앉으실 텐데요. 알면 안 되죠. 그래서 팀장님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도연이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서재영 그룹 법무팀장 박도현이었습니다.
유나가 19살 때부터 옆에서 일을 배운 사람이었죠.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무모한 짓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기간은요. 최대 4주요. 그 안에 파악하고 나올 거예요. 도연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4주 동안 저 행색으로요? 저 행색으로 거기서 일하면서요? 네, 알바로 들어갈 거예요. 가게 사람이 되어야 진짜를 보니까요. 도연이 소파 등받이에 천천히 기댔습니다. 천장을 잠깐 바라보더니 다시 내려다봤어요. 거실 조명이 따뜻하게 바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낡은 옷들 위로 그 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죠. 만약에 그 사람이 알아보면요. 못 알아봐요. 저한테 제 얼굴을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도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을 무겁게 했죠. 유나는 가발을 들어 머리에 얹어봤어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모양을 잡았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 옆으로 흘러내렸어요. 도연이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팀장님, 네. 막지 마세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막을 수 없다는 거. 도연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따라온 거잖아요. 창밖으로 밤바람 소리가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밤이 조용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유나는 다시 점퍼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내려놓지 않고 품에 안았어요. 낡고 퀴퀴한 냄새가 또 올라왔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파일에 그 여자 사진 봤는데요. 눈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였죠. 유나는 점퍼를 천천히 개서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아주 정확하고 반듯하게 개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손이 떨리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내일 모레 들어갈 거예요. 팀장님은 근처에 있어줘요. 연락 끊기면 사흘 안에 들어오고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유나는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코가 찢어진 낡은 운동화였어요. 손으로 먼지를 한번 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지런히 놓았죠.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창밖에서 가늘게 이어졌어요. 오른쪽 손목을 왼손으로 조용히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으니까요. 새벽 5시였습니다. 유나는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흐린 봄 하늘 아래 시장 골목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생선 냄새와 데치는 채소 냄새가 뒤섞여 골목을 떠돌았어요. 가게마다 셔터가 하나씩 올라가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저 끝에 간판이 보였어요. 술래네 순대국밥. 흰 바탕에 붉은 글씨였습니다. 파일 속에서 사진으로 봤던 것이 지금 실제로 눈앞에 있었죠. 유나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손목을 왼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아직 새벽 공기가 가시지 않은 탓이었죠. 낡은 운동화가 발에 어색했어요. 찢어진 코 사이로 차가운 바닥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헝클어진 가발이 이마를 간지럽혔어요. 유나는 고개를 한번 낮추었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골목 바닥이 울퉁불퉁했습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곳도 있었어요. 새벽 시장 상인들이 손수레를 끌며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유나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노숙자 행색의 사람은 이 골목에서 낯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가게 앞까지 다가갔어요. 유리문 안쪽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이미 국물을 끓이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육수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진하고 묵직한 냄새였어요. 구인 공고가 유리문 한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확인해 둔 공고였죠. 홀서빙 및 주방 보조, 경력 무관, 즉시 출근 가능자 우대. 유나는 공고를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리고 문을 당겼습니다. 딸랑, 문이 작은 종이 울렸어요. 주방 쪽에서 순례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아직 홀 오픈 전이었어요. 구인 공고 보고 왔어요. 일하고 싶어서요. 순례의 시선이 유나 위아래를 훑쳤습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눈이었어요. 이 골목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경력 있어요? 식당 일은 좀 해봤어요. 주방이랑 홀 다요.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오늘부터요. 순례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순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파일 속 사진보다 주름이 더 깊었어요. 눈가가 거칠게 패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어요.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했죠. 하루 일당은 8만 원이에요. 밥은 여기서 먹고 야간은 따로 없어요. 대신 오전 6시부터예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순례가 다시 한번 위아래를 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름이요? 김지수예요. 미리 준비해 둔 이름이었죠.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면 돼요. 앞치마는 저기 걸어놓은 거 쓰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면접도 없었고 추가 질문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급했던 거겠죠. 유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순례는 이미 주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유나는 천천히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얇은 앞치마였어요. 매듭을 묶는 손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주방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주방은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면 팔꿈치가 닿을 것 같은 폭이었어요. 육수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주방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뜨겁고 진한 공기였습니다. 돼지뼈 육수 냄새가 코와 목을 동시에 채웠어요. 유나는 솥 앞에 서서 국자를 들었습니다. 순례가 조리대 앞에서 순대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손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오래 반복한 사람의 손놀림이었죠. 저기요, 그거 그냥 젓지 말고 바닥 긁어가면서 저어요. 안 그러면 눌어붙는다고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고 국자 방향을 바꿨습니다. 솥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순례는 다시 순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죠. 홀에서 첫 손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일찍 오는 단골인 것 같았어요. 어서 와요. 오늘도 국밥이에요? 순례의 목소리가 홀 쪽을 향하자 달라졌습니다. 방금까지 주방에서 쓰던 목소리와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훨씬 부드럽고 살갑게 바뀌어 있었죠. 손님 앞에서의 순례와 주방 안의 순례는 달랐습니다. 유나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얼굴을 달구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국자를 쥐고 솥 앞에 서 있었어요. 육수를 젓고 그릇을 닦고 재료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은 없었어요. 물 한 잔 마실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손님 앞에서만 웃었어요. 주방으로 들어오면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왜 아직도 안 됐어요? 빨리빨리요. 죄송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순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홀로 나가며 목소리를 바꿨어요.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가 주방 안까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국자를 계속 움직였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지자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릇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설거지가 쌓였어요. 유나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튀었어요.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술래가 주방 안으로 들어오다 조리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 영수증 묶음이 있었어요. 술래가 그걸 꺼내 들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섞여 있어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됐잖아. 혼잣말 같은 말이었어요. 유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날짜별로 묶으면 되죠? 술래가 영수증 묶음을 그냥 내밀었어요. 관심 없다는 뜻이었죠. 알아서 해요. 섞이지만 않으면 돼요. 유나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훑기 시작했어요. 손이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날짜 순서대로, 항목 순서대로였어요. 술래가 잠깐 그 모습을 봤습니다. 빠르네요. 저는 원래 서류 보는 눈이 좀 있거든요. 가볍게 흘러나온 말이었어요. 술래는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이었어요. 유나는 영수증을 정리하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은 단 한 줄도 그냥 넘기지 않았죠. 항목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주방의 환풍기가 낮고 일정하게 돌아갔어요. 기름 냄새와 육수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주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두 사람 위로 내리쬐고 있었죠. 유나는 정리를 마친 영수증 묶음을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반듯하게 모서리를 맞춰서요. 서류 보는 눈이 있다는 말은 이 가게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점심이었습니다. 가게 안이 손님으로 꽉 차 있었어요. 국밥 냄새와 사람 냄새가 뒤섞여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 소리,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졌죠. 유나는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갔습니다. 순대국밥 2그릇, 수육 1접시였어요. 저기요, 깍두기 더 주세요. 네, 잠시만요. 다시 주방으로 뛰었습니다. 깍두기 통을 들고 나오는데 술래가 불렀어요. 김지수 씨.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또렷했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홀 한가운데였어요. 유나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네. 저 테이블 주문 왜 아직도 안 나갔어요? 방금 들어온 주문이에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방금이요? 술래가 천천히 팔짱을 끼웠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홀 전체에 울릴 만큼 크지 않았지만 모든 손님의 귀에 닿는 목소리였죠. 15분 됐거든요. 그게 방금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나가요. 죄송하다는 말은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손님이 들어야 하는 말 아닌가요? 홀이 조용해졌어요. 국밥을 먹던 손님들이 하나둘 시선을 들었습니다. 유나 쪽을 보는 눈이 늘었죠. 죄송합니다. 유나가 그 테이블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참 답답해요, 솔직히. 술래가 혀를 찼습니다.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옆 손님들이 들을 수 있게, 그러면서도 크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목소리였죠. 저런 사람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또 마음이 약해서 손님들한테 미안하네요, 정말. 그 말이 홀을 조용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유나의 귀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어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쥔 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문 들어온 것부터 다 처리하고 나중에 얘기해요. 술래가 카운터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었죠.
손님들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웅성거림이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국밥 2그릇을 쟁반에 올렸습니다. 손이 아주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그릇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홀로 나갔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테이블에 그릇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이 짧게 고맙다고 했어요. 유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술래는 카운터 앞에서 다음 손님을 맡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수육이 아주 잘 됐어요. 목소리가 다시 살갑고 부드러웠습니다. 아까 홀에서 쓰던 목소리와 같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유나는 개수대 앞에 섰습니다. 쌓인 그릇들 앞에서 물을 틀었어요. 뜨거운 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피부였어요. 이미 사흘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물을 맞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서 상처를 주는 방식이었죠.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흘리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이 여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유나는 그릇을 계속 닦았어요. 헹군 물이 차갑게 손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주방 환풍기가 돌아갔어요.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홀에서 손님들 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어요. 술래의 웃음소리가 그 사이로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인심 좋은 국밥집 사장이었어요. 그게 이 여자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술래는 먼저 들어갔어요. 마감 청소는 알아서 하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나갔죠. 유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홀의 불이 반쯤 꺼진 상태였어요. 희미하게 남은 불빛 아래서 의자를 하나씩 테이블 위로 올렸습니다. 의자 다리가 테이블면에 닿는 소리가 텅 빈 홀을 울렸어요.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유리문 너머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빛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유나는 대걸레를 들었습니다. 바닥을 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손님들이 밟고 지나간 바닥이었습니다. 국물 자국, 깍두기 국물,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어요. 천천히 구석부터 밀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 오늘 하루 중 처음으로 혼자인 시간이었습니다. 3일이었어요. 이 가게에 들어온 지 3일이었죠. 처음 봤을 때보다 술래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가까이서 봤으니까요. 파일 속 사진보다 주름이 깊었고 눈가가 거칠었어요. 웃을 때와 웃지 않을 때가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따뜻하고 주방 안에서는 차가웠어요. 그 2가지 얼굴 중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분명했습니다. 대걸레가 구석을 훑었어요. 먼지와 물기가 함께 밀렸죠.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홀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손님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방식이 오래 남는 법이었죠. 화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남는 법이었습니다. 유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봐야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저러는지, 누구한테 저러는지, 어떤 상황에서 저러는지를요. 3일은 너무 짧았어요. 아직 봐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을 다 밀었어요. 대걸레를 개수대에 걸어두었죠.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어요. 손등에 빨간 자국이 물에 잠겼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이었어요. 며칠째 같은 자리였습니다. 조금 더 붉어져 있었어요. 수돗물 소리가 조용한 홀에 울렸습니다. 유나는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개서 카운터 위에 올려두었죠. 가방을 들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머리 위로 내려앉았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낡은 점퍼 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유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걸었어요. 발소리가 골목 바닥에서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오른쪽 손목을 왼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아직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아직 27일이 남아 있었죠. 골목을 다 빠져나오자 큰 길이 나왔습니다. 늦은 밤의 거리였어요. 차 소리가 멀리서 흘러왔습니다. 유나는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이 골목에서 봐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닷새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오후 2시가 넘으면 가게 안이 한산해졌습니다. 그 시간에 유나는 카운터 옆에서 컵을 닦았어요. 하나씩 안쪽부터 천천히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옆에 끼고 있었어요. 술래를 보더니 바로 반갑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나왔어요. 왔어요? 술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손님을 맞을 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맞는 목소리였죠. 두 사람이 홀 한가운데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술래가 유나 쪽을 흘끔 봤습니다. 저기 잠깐 주방 들어가서 설거지해요. 네. 유나는 컵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주방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홀쪽 소리가 들어왔어요. 유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열었습니다. 이번 거는 제가 좀 더 챙겨드려야 하는데.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서류는 다 됐어요? 됐죠, 여기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랑 여기. 술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이 가게 담보로 하는 거 맞죠?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요. 물소리를 낮췄습니다. 두 사람의 말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사장님은 그냥 믿으면 돼요. 내가 알아서 굴려드릴 테니까. 수익은 6개월 안에 나요. 걱정 마요. 그릇을 닦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만 더 열렸어요. 남자의 이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를 오래 들어온 귀가 있었어요. 법무이사 서윤아의 귀였죠. 담보, 도장, 수익 6개월. 이 단어들의 조합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최 실장,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죠? 제가 직접 챙기는 건데요. 당연하죠. 그릇이 헹군 물에 잠겼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어요. 유나는 다음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홀에서 서류 봉투가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를게요. 그래요. 의자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유나는 주방 문틈으로 시선을 흘렸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겨드랑이에 끼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술래는 자리에 앉은 채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술래가 테이블 위에 남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잠깐 들여다보더니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유나는 다시 설거지로 시선을 내렸어요.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최 실장이라고 했어요. 담보가 이 가게라고 했죠. 6개월 안에 수익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주방 공기 속에 남아 있었어요. 유나는 헹굼을 마친 그릇을 건조대에 올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였어요. 아직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었죠. 반드시 다음이 있는 법이었으니까요. 열흘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뒤였어요. 손님이 다 빠지고 홀이 조용해지면 그때부터가 진짜 일이었습니다.
술래가 창고 문을 열며 말했어요. 이 박스들 저쪽으로 다 옮겨요. 어디로요? 저쪽 벽으로. 보면 몰라요? 창고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간신히 공간을 밝히고 있었어요. 박스 하나에 배추 20kg이었습니다. 그게 6개였어요. 유나는 첫 번째 박스를 들었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은 무게였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천천히 옮겼어요. 두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였습니다. 술래는 창고 문 앞에 서서 바라봤어요. 거들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요. 내일 아침에 또 써야 하니까. 네. 네 번째 박스를 드는 순간 허리가 당겼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였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렀어요. 가발 밑으로 스며드는 땀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고 앙키키한 냄새가 더 진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 했어요. 배추박스 옆에 저 통들도 정리해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돌려 통들을 봤어요. 젓갈통이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것들은 냄새가 올라왔어요. 짜고 발효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나씩 정리했어요. 술래는 그 사이 창고 문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오늘 일당은요? 일이 다 끝나면 줘요. 오늘로 열흘째인데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술래의 시선이 핸드폰에서 올라왔습니다. 느릿하게였어요. 우리 가게가 주 단위로 정산하는 거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안 했어요? 술래가 미간을 가볍게 찌푸렸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했을 텐데 내가 안 빼먹는 사람이라 틀린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 일당 8만 원이라고 했었으니까요. 주 단위 정산은 오늘 처음 나온 말이었죠. 하지만 유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손목을 왼손으로 조용히 감싸쥐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습관처럼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번 주 치료 주세요. 일주일 됐으니까. 지금 현금이 없어요. 그럼 내일이요. 내일 장 봐야 해서 모레. 모레로 또 밀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술래가 창고 문을 닫으며 나갔어요.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창고 안이 어두워졌어요. 깜빡이던 형광등마저 꺼졌습니다. 유나는 어둠 속에서 잠깐 그 자리에 있었어요. 허리 쪽이 욱신거렸습니다. 손등에는 젓갈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창고 문 너머로 술래가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잠그는 소리가 났어요. 가버렸습니다. 열흘치 일당이었어요. 72만 원이었죠. 그 돈이 지금 이 어둠 속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유나는 창고 문을 밀고 나왔어요. 주방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하얀 형광등 빛이었어요. 손목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아직 열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봐야 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10사흘째 되던 낮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20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깔끔하게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술래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왔어. 술래의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눈가가 부드럽게 풀렸어요. 소영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르바이트 일찍 끝났잖아. 밥 먹으러 왔지. 그래, 잠깐만 있어봐. 엄마가 뭐 만들어줄게. 술래가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유나 쪽을 봤습니다. 이것저것 내오고 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무엇을 어떻게 내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유나는 테이블 걸레를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소영이라는 여자는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가게 안을 한번 훑었어요. 유나 쪽으로도 시선이 왔다 갔습니다. 관심은 없었어요. 유나는 수육을 꺼내고 순대를 꺼냈습니다. 접시에 담았어요. 술래가 주방 안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순대 좋아하지? 응, 많이 담아줘. 알았어. 엄마가 많이 줄게.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술래가 딸에게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술래의 목소리 중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접시를 들고 홀로 나갔어요. 소영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이 핸드폰에서 눈을 들지 않고 말했어요. 유나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밥이 완성되었어요. 술래가 들고 나갔습니다. 소영아, 많이 먹어. 응, 근데 엄마 저 사람은 뭐야? 소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홀까지 들렸습니다. 알바. 오래 쓸 거야? 글쎄, 필요하면. 좀 이상해 보이던데 옷도 그렇고. 술래가 낮게 웃었어요. 신경 쓰지 마. 일만 잘하면 되지. 유나는 주방 개수대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들려도 괜찮았습니다. 판단은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요. 소영이 순대를 집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면접 봤는데 합격하면 여기 안 와도 되는 거지? 당연하지. 소영이 취직하면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 그럼 나 새 옷 사줘. 출근복으로. 그래, 엄마가 사줄게. 웃음소리가 홀에 퍼졌습니다. 모녀의 웃음소리였어요. 따뜻하고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유나는 그릇을 건조대에 올렸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올렸습니다. 창 너머로 낮 햇살이 홀 바닥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 비단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함께 산 모녀였어요. 26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은 모녀였습니다. 그 26년의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소영은 알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알 필요도 없는 일이었겠죠. 유나는 다음 그릇을 들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눈가도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방 환풍기가 낮고 일정하게 돌았어요. 홀에서 웃음소리가 또 한 번 들어왔습니다. 국밥 냄새가 주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15째 되던 저녁 마감 직전이었습니다. 유나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뒷골목으로 나왔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골목 끝에서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봉투를 수거함 앞에 내려놓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연이었어요. 받았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뒷골목이요. 잠깐 나온 거예요? 네, 금방 들어가야 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고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안에 들어와요. 무슨 일이에요? 서 이사님 검색어에 이름 올라왔어요. 유나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검색어요? 누가 이사님 실종 신고 접수했어요. 오늘 오전에.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골목 가로등 빛이 발끝에 닿았습니다. 회장님이요? 아니요. 법무팀 직원 중 하나가요. 회장님은 막으셨는데 이미 접수가 됐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시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유나는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안쪽에서 술래가 마감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더 있어야 해요. 무슨 뜻이에요? 최재봉이라는 사람 파악이 덜 됐어요. 그게 이것보다 중요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낮게 조절한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신분 드러나면 다 끝이에요. 아시잖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바닥이 울퉁불퉁했어요. 낡은 운동화 밑창으로 그 느낌이 올라왔죠. 이틀이었습니다. 이틀 안에 최재봉과 순례의 연결고리를 확인해야 했어요.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거래 조건이 무엇인지를요. 그게 없으면 나중에 쓸 것이 없었습니다. 이틀만 더요. 이사님, 이틀이에요, 팀장님. 골목에서 바람이 왔습니다. 낡은 점퍼 안으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핸드폰 너머에서 도연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틀이에요, 딱.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벽에서 등을 떼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을 왼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 손이 흔들리는 걸 유나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골목 끝에서 가게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순례가 홀 전등 스위치를 끄는 것 같았어요. 곧 누군가 뒷문을 열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빠르게 몸을 돌렸어요. 쓰레기 봉투를 수거함에 올려놓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어요. 이틀이었습니다. 이틀 안에 끝내야 했으니까요. 16째 되던 새벽 6시였습니다. 가게 오픈 전 1시간이었어요. 유나는 골목 안쪽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구석 자리였습니다. 커피 2잔이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유나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새벽 골목을 걸어오는 동안 굳어 있었던 거였죠.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괜찮아요. 도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재봉 파악했어요. 얼마나요? 꽤 나왔어요. 서류 첫 장을 내밀었어요. 유나가 받아들었습니다. 빠르게 훑었어요. 최재봉 54세. 부동산 투자 컨설팅 명목으로 여러 소상공인에게 접근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담보 설정 후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돈을 끌어모으는 방식이었어요. 피해자가 이미 6명이었습니다. 고소건은요. 2건은 합의로 끝났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종결됐어요. 담보로 잡힌 게 이 가게예요? 등기부 확인했어요. 아직 설정은 안 됐는데 언제 들어올 것 같아요. 빠르면 이번 주 아니에요. 유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커피잔을 다시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이른 아침이라 손님이 없었죠. 커피 내리는 기계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가게 서류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카운터 서랍이요. 봤어요? 직접 본 건 아닌데 아마 거기일 거예요. 도연이 팔짱을 끼웠습니다. 이사님. 네. 솔직히 말해요. 그 여자 어때요? 유나가 잠깐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골목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셔터를 올리고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나빠요. 어떻게 해요? 계산적이에요. 화를 내지 않는데 상처를 줘요. 손님 앞에서는 웃고 돌아서면 달라요. 그리고 돈을 안 줘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이틀 안에 서류 확인하고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안에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게 서류 정리 자청하면 돼요. 그 사람이 허락해요? 귀찮은 일은 다 시키거든요. 도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알기 어려운 소리였어요. 증거 나오면 바로 나와요. 알아요. 이번엔 진짜예요. 알아요, 팀장님.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조금 남아 있었죠. 창밖으로 술래네 가게 간판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6시에 불이 켜질 거예요. 오늘은 그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녀올게요. 도연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할 말이 있었는데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카페 문을 밀고 나갔어요. 골목 새벽 공기가 얼굴을 달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였어요. 그 안에서 유나는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보이는 골목 끝을 향해 걸었으니까요. 같은 날 낮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구청 민원실 열람 공간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낡은 열람 테이블 위를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서류 박스가 앞에 3개 쌓여 있었어요. 26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도연은 박스 하나를 열었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눅눅하고 먼지 섞인 냄새였어요. 서류들이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하나씩 넘겼어요.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순례. 26년 전 주소가 찍혀 있었어요. 지금 가게 골목에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당시 혼인관계 서류가 나왔어요.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해에 이혼한 기록이었어요. 도연은 서류를 펼쳐 읽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옆에 붙어 있는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산 분할 기록이었어요. 당시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채만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서류가 있었어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양 동의서였어요. 서명이 2줄이었습니다. 김순례, 그리고 아이 아버지 이름이었죠. 2 사람 모두 서명했습니다. 자발적 서명이었어요. 강압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열람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다음 박스를 열었습니다. 20년치 사업자 등록 이력이었어요. 술래네 순대국밥은 23년 전에 처음 등록됐습니다. 아이를 넘기고 3년 뒤였죠. 그 사이 주소가 2번 바뀌었어요. 사업 초기엔 다른 종목이었습니다. 분식이었어요. 그게 국밥집으로 바뀐 건 15년 전이었죠. 도연은 기록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장씩 정확하게 찍었어요. 서류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가며 찍었습니다. 열람실 창이 작았어요. 바깥 햇살이 조금만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들 위에 그 빛이 조각처럼 떨어졌어요. 도연은 마지막 박스를 열었습니다. 최근 5년치 금융거래 관련 민원 기록이었어요. 술래 이름으로 들어온 민원이 2건이었습니다. 대출 관련이었어요. 한 건은 은행, 한 건은 개인 대출이었죠. 개인 대출 항목에서 이름이 하나 나왔습니다. 최재봉이었어요. 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미 1년 전부터 거래 관계였어요. 처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작은 거래를 2번 했고 이번이 3번째였죠. 3번째가 가장 큰 금액이었어요. 가게 담보 설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기록 사진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그리고 유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재봉, 1년 전부터 연결됨. 거래 3번째. 서류 반드시 확인해야 함.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열람실 형광등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 박스들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26년 전 기록 안에는 가난이 있었어요.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명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핑계로 서명을 합니다. 하지만 서명을 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코트를 집어들고 열람실 문을 밀었어요. 복도 햇살이 갑자기 밝게 쏟아졌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어요. 유나가 지금 가게 안에서 서류를 찾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빨리 나와야 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했으니까요. 오후 2시였습니다. 손님이 빠진 뒤였어요. 술래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1시간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가게 안에 유나 혼자였습니다. 유나는 걸레를 내려놓았어요. 카운터 뒤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이었습니다. 영수증 묶음이 있었어요. 이미 정리해둔 것들이었죠. 두 번째 서랍이었습니다. 메모지들과 볼펜들이었어요. 세 번째 서랍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두꺼운 봉투가 있었습니다. 위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묶음 고무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꺼냈어요. 고무줄을 풀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여러 장이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투자 약정서였어요. 최재봉의 이름이 갑 쪽에 있었습니다. 김순례의 이름이 을 쪽에 있었죠. 날짜는 3달 전이었어요.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익 배분은 4개월 뒤 30%였어요. 유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담보 설정 동의서였어요. 술래네 순대국밥 건물 임차권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술래의 도장이었죠. 다음 장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이 서류가 달랐습니다. 똑같은 양식이었는데 내용이 달랐어요.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3천만 원이었어요. 날짜도 달랐습니다. 같은 날 작성된 서류였는데 금액이 달랐어요. 두 장이 있었습니다. 같은 약정서가 두 장이었어요. 한 장은 5천만 원, 한 장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유나는 두 장을 나란히 폈어요. 도장 위치가 같았습니다. 잉크 번진 방향도 같았어요. 하지만 숫자가 달랐습니다. 유나의 눈이 두 장 사이를 오갔어요. 저는 원래 서류 보는 눈이 좀 있거든요. 오래전 주방에서 흘렸던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말이었죠.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정확하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두 장이 아니었어요. 원본 한 장과 조작된 한 장이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가 원본이었어요. 5천만 원짜리가 나중에 만든 것이었죠. 술래에게 건넨 건 3천만 원이었는데 최재봉이 들고 있는 서류엔 5천만 원이 적혀 있는 겁니다. 2천만 원 차이였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명확했습니다. 유나는 두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나란히 번호 순서대로였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접었어요. 고무줄을 감았습니다. 서랍 안에 정확히 원래 위치에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카운터 앞으로 나왔어요. 걸레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뀌지 않았어요. 가게 유리문 너머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술래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장바구니를 두 손에 들고 골목을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나는 계속 테이블을 닦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있었어요? 네, 테이블마저 닦고 있었어요. 술래가 장바구니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나 쪽을 보지 않았어요. 얼른 마저 하고 주방 들어와요. 네. 술래가 카운터 뒤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증 묶음을 꺼내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이었어요. 유나는 마지막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걸레를 개수대에 걸었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연의 메시지였어요. 최재봉, 1년 전부터 연결됨. 거래 세 번째. 서류 반드시 확인해야 함. 유나는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2장짜리로요.
저녁 마감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유나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뒷골목으로 나왔어요. 이틀 전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골목이 조용하지 않았어요. 모퉁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래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몸을 골목벽 쪽으로 붙였습니다. 어둠이 짙었어요. 가로등 하나가 모퉁이 너머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죠. 이번 건은 없던 일로 해요. 술래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 최재봉이었어요. 서류 다시 가져와요. 도장 찍은 거 돌려줘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못하겠어요. 술래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사장님, 지금 2단계에서 그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곤란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게가 걸려 있어요. 그쪽은 서류 한 장이고요. 최재봉이 헛웃음을 쳤어요. 서류 한 장이라고요? 그 서류 한 장이 얼마짜린지 아세요? 알아요. 그러니까 돌려달라는 거예요. 유나는 모퉁이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골목 바닥의 냄새가 올라왔어요. 하수구 냄새와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였습니다. 낡은 점퍼 안으로 저녁 냉기가 스며들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계약 파기예요. 그러면 위약금 물어내셔야 해요. 위약금이요? 약정서에 나와 있어요. 술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작은 흔들림이었어요. 약정서에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처음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제 기억엔 분명히 했는데요. 침묵이었습니다. 골목에 바람이 지나갔어요. 낙엽 하나가 가로등 불빛 아래를 굴렀습니다. 위약금이 얼마예요?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을요? 약정서에 나와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술래가 말이 없어졌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서류 가져와요. 내일까지. 못 드려요. 왜요? 보관 장소가 따로 있어서요. 최재봉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사장님, 저 믿으세요. 20년 장사한 분이 이런 거 하나 못 믿으세요? 믿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술래의 발소리가 났습니다. 뒷문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재봉이 혼자 골목에 남았어요. 서류 봉투를 겨드랑이에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나야, 술래 쪽에서 빠지려고 해. 그냥 두면 안 되지.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유나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골목 끝 쪽으로 멀어졌어요. 유나는 모퉁이 벽에서 천천히 등을 떼었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빈 골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술래가 빠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빠질 수 없는 구조였어요. 서류가 상대 손에 있었으니까요. 위약금 조항도 몰랐고요. 이 여자는 스스로 함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최재봉은 그 함정을 이미 설계해뒀어요. 유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최재봉, 술래 압박 시작. 내일 나갈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수거함에 올렸어요. 골목을 돌아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어요. 내일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골목을 마지막으로 걷는 날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가게 오픈 준비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유나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술래가 불렀습니다. 잠깐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낮고 느렸습니다.
네. 창고로 들어와요. 술래가 먼저 창고 문을 열었어요. 유나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창고 문이 닫혔어요. 형광등이 좁은 공간을 차갑게 밝혔습니다. 술래가 팔짱을 끼웠어요. 유나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어제 뒷골목에 있었죠? 유나의 발이 그 자리에 굳었어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요.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 말도 못 들었어요. 바로 들어왔으니까요. 술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상하게 서랍 뒤지는 것도 봤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서류 정리하다가 봉투 확인한 거예요. 안 건드렸어요. 그래요? 술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차가웠죠. 원래 이런 가게에서 알바하던 사람이에요? 네, 몇 군데요. 근데 손이 좀 이상해요. 뭐가요? 노숙자 치고 손이 너무 깨끗해요.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이 낮게 울렸어요. 젓갈 냄새와 배추 냄새가 섞인 공기가 좁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거친 일 많이 해서 손이 거칠어요. 보면 알아요. 술래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 거리가 좁아졌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티나요. 유나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술래의 눈을 정면으로 봤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그만 나와요. 네. 필요 없어요, 이제. 그 말이 창고 안에 짧게 떨어졌어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술래가 창고 문을 열었어요. 오늘치 일당은 줄게요. 그걸로 정리해요. 오늘치 일당이었습니다. 열일의 치 일당이 아니었어요. 오늘치 하루였죠. 유나는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께서 창고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반듯하게였습니다. 열일에 치 주세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하루 8만 원이면 열일에 치는 136만 원이에요. 술래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게 다 얼마인지 알아요? 알아요. 136만 원이요. 계산이 빠르네요. 서류 보는 눈도 있고 계산도 빠르고. 술래가 다시 코웃음을 쳤습니다. 카운터로 나가더니 지갑을 열었어요. 현금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100만 원이에요. 36만 원 부족해요. 없어요. 그거면 받아요. 유나는 돈을 받았습니다. 세지 않았어요.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했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술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유나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골목 새벽 공기가 얼굴을 달구었어요.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오른쪽 손목을 왼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골목을 이 행색으로 걷는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열일해였어요. 그 시간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술래네 순대국밥 20주년 행사였어요. 골목 안쪽 작은 연회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0년 단골 손님들, 시장 상인들, 동네 지인들이었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술래네 순대국밥 20주년 감사합니다. 붉은 글씨였어요. 꽃 장식이 테이블마다 있었습니다.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술래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차림이었어요. 행사장 중앙에 서서 들어오는 손님마다 두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와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진짜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감격한 표정이었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순례를 좋아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골목을 지킨 사람이었으니까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순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연회장 안이 따뜻한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문이 열렸어요.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였어요. 회색 정장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죠. 누군가는 알아봤어요. 누군가는 몰랐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연회장 안쪽으로 걸어왔어요.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한 걸음이었어요. 순례가 다음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아봤어요. 그 눈빛이었으니까요. 며칠 전 창고에서 봤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낡은 점퍼가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가발이 아니었어요. 회색 정장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정 코트를 입은 남자였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이 더였습니다. 법무팀 직원들이었죠. 순례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옆에 있던 손님이 낮게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유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순례 앞까지 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26년 만이었습니다. 노숙자 행색도 없이, 가발도 없이, 앞치마도 없이였어요. 그냥 서유나 그대로였습니다. 순례의 입이 열렸어요. 당신 누구예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500원짜리 동전 10개였습니다. 연회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동전 10개가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였습니다. 우수수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 안을 짧게 울렸습니다. 순례의 시선이 동전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거 제 가격이었죠?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20년 단골들이 있는 자리였어요. 시장 상인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동네 지인들이 있는 자리였죠.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26년 전에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던진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 나오는 자리가요. 연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동전 10개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례의 입술이 떨렸어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이에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손님들이 보고 있었어요. 20년 단골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요? 유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에 울릴 만큼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닿는 목소리였어요. 이분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20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봐 온 분들이니까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순례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조용히 해요. 지금 당장. 26년 전에 아이를 판 돈이 얼마였어요? 연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순례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 아이가 저예요. 짧고 또렷한 말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래? 딸이라고? 26년 전에? 순례가 뒤를 돌아봤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웃으며 국밥을 떠줬던 얼굴들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이에요. 다들 속지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묵직하고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8살이었어요. 짙은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어요. 연회장 안에 누군가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저분 서재영 회장님 아닌가? 서재영 그룹 회장이요?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서재영 회장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유나 옆으로 걸어와 섰습니다. 딸 옆에 섰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선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순례의 시선이 회장에게 갔다가 유나에게 왔다가 다시 회장에게 갔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서 회장님이 왜 여기에? 뒤에 있던 손님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회장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단 3마디였어요. 연회장 안에 그 3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숟가락 소리도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어요. 순례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였어요.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26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노숙자 행색을 알아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어요. 동전을 던졌던 손이 지금 앞치마 자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이었어요. 유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연회장 앞쪽 스크린이 있었어요. 행사용으로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박도연이 이미 연결을 마쳤어요. 스크린에 서류 2장이 떴습니다. 나란히였어요. 5천만 원짜리와 3천만 원짜리였습니다. 같은 날 작성된 약정서가 2장이에요. 한 장은 3천만 원, 한 장은 5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차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최재봉 씨가 알겠죠. 연회장 안에서 또 한 번 파도가 일었습니다. 순례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갔어요.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자기가 도장 찍은 서류였으니까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테이블 모서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스크린 빛이 연회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류 2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스크린과 유나 사이를 오갔습니다. 최재봉 씨가 소상공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담보를 받고 수익을 약속하고 서류를 2장 만들죠. 실제로 건네는 돈은 적고 자기가 들고 있는 서류엔 더 큰 금액이 적혀 있어요. 나중에 담보를 실행할 때 더 큰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거죠.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어요. 저한테도 저러려고 했어요?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서류는 사흘 전에 직접 촬영한 거예요. 순례네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봉투에서 나온 서류예요. 순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 가게 서류예요. 허락 없이 어떻게? 열일해 동안 일하면서 봤어요. 그 일당도 다 받지 못했고요. 연회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례가 테이블 모서리를 더 세게 짚었어요. 손등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최재봉이 들어왔습니다. 행사 초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봤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서류였어요. 발이 멈췄습니다. 최재봉 씨, 마침 잘 오셨어요. 유나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연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이 서류 2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재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이 이미 닫혀 있었어요. 박도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옆에 법무팀 직원이 있었어요. 최재봉이 순례를 봤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최재봉이 연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서류는 조작된 거예요. 그 말씀은 법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윤아가 조용히 받았어요. 이미 원본 서류 감정 신청이 들어가 있거든요. 최재봉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윤아는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동전 10개가 놓인 테이블이었어요. 동전을 하나씩 집었습니다. 10개 전부였어요. 그리고 순례 앞에 섰습니다. 순례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윤아의 손이 테이블 위에 동전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하나씩 소리 없이였어요. 이거 드릴게요. 순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처음 주셨던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26년 전이었습니다. 생후 사흘짜리 아이를 넘기고 받은 돈이었어요. 5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었어요. 노숙자 행색의 여자를 내쫓으며 던진 돈이었습니다. 5천 원이었어요. 같은 돈이었습니다. 같은 손에서 출발한 돈이었죠. 그 돈이 지금 다시 그 손 앞으로 돌아왔어요. 순례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윤아는 오른쪽 손목을 왼손으로 감싸 주려다 멈췄습니다. 그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펼쳤습니다. 처음으로 그 손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26년 동안 차갑게 굳어있던 손이었어요. 처음으로 펴졌습니다. 연회장 안이 조용했어요. 조명이 두 사람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동전 10개가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순례는 그 동전을 집지 않았습니다. 집을 수가 없었어요. 26년 전에도 집었고 26일 전에도 던졌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윤아 옆에 서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최재봉이 연회장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사람들이었어요. 뒤로는 박도연이었고 앞으로는 스크린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서류가 여전히 걸려 있었어요. 이건 오해예요. 최재봉이 연회장을 향해 말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2장인 건 행정착오예요. 수정본이 있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행정착오로 2천만 원이 달라지나요? 윤아가 조용히 받았습니다. 최재봉이 윤아를 봤어요. 당신 뭐야? 서윤아입니다. 서재영 그룹 법무이사고요. 최재봉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법무이사가 여기서 왜? 이 가게 사장님이 저의 생모이기 때문이죠. 연회장 안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어요. 그리고 생모가 사기 피해를 입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사기라고요? 이미 고소장 접수됐어요. 오늘 오전에요. 박도연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최재봉이 받지 않았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한테도 피해자가 있어요. 알아요. 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명이죠. 2건은 합의했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종결됐어요. 이번엔 증거가 있습니다. 최재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박도연의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앞은 스크린이었습니다. 옆은 손님들이었어요. 어디에도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이 자리에 걸어 들어온 거였어요. 순례가 불렀으니까요. 순례의 행사 초대를 받고 왔으니까요. 그 순간 연회장 뒤편에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최재봉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최재봉도 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최재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자가 윤아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 최재봉 씨한테 4년 전에 당한 사람이에요. 서 이사님이 연락 주셔서 왔습니다. 조력자였습니다. 윤아가 직접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박도연이 먼저 연락을 취했고 이 남자가 자발적으로 온 거였습니다. 저도 서류가 2장이었어요.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 저 스크린에 뜬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없었어요. 최재봉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열었다 닫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래가 테이블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리가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짚은 테이블 위에 500원짜리 동전 10개가 있었어요. 그 동전들이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최재봉이 그 말에 몸을 돌렸습니다. 뒤를 보고 앞을 보고 옆을 봤어요. 연회장 안 손님들이 모두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단골들이었어요.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동네 지인들이었어요. 그 모든 시선 앞에서 최재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어요. 연회장이 다시 일반 조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술래가 테이블에서 손을 뗐어요.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이 골목을 지켜봐 온 사람들 앞에서였습니다. 20년 단골들 앞에서였어요. 술래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유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다가갈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봄 햇살이 골목을 조용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유나는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이 골목에 왔던 날과 같은 자리였어요. 그날은 낡은 점퍼였습니다. 찢어진 운동화였어요. 헝클어진 가발이었죠. 오늘은 회색 정장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였어요. 발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차갑지 않았어요. 술래네 순대국밥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게 문이 닫혀 있었어요. 행사 다음 날부터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재봉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위조 서류건과 기존 피해자 건이 함께 수사 중이었습니다. 술래는 사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증인이었어요. 가게 담보 설정은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가게는 남았어요. 하지만 20주년 행사 이후로 문을 열지 않았죠. 유나는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글씨였어요. 23년 된 글씨였습니다. 아이를 넘기고 3년 뒤에 시작한 가게였어요. 23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유나는 여기에 없었어요. 그 시간이 지금 이 간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술래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어요.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서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술래의 눈이 유나의 정장 차림을 훑었어요. 그리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어요. 봄바람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간판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나가줘요. 유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술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골목에서요. 이 가게에서요. 이 자리에서 나가줘요. 26년 전에 술래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21일 전에 술래가 했던 말이었어요. 지금은 유나가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말이었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 아니었어요. 해방이었습니다. 술래가 입술을 움직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보러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를요. 봤어요. 술래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골목 바닥이었어요. 봄 햇살이 두 사람 사이 바닥을 따뜻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유나가 뒤를 돌았어요. 골목 입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했어요. 처음 이 골목에 왔을 때와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달랐어요. 손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감싸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려뜨린 채로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봄볕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골목을 다시 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것으로 서유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자리에서요. 오늘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없이 버텨온 사람,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